33번까지인데요.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개발 내용 자체가 크게 두 개 있어요. 국가가 개발할 수도 있고 반대 민간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개발한다 이게 뭐죠? 공공개발 또는 뭐요? 공영개발이죠. 반대로 민간이 개발할 수 있죠. 좀 이따 문제 풀겠지만 우리 항상 공영개발 개념 등이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이 반드시 나와야 돼. 항상 공영은 기본 전제가 민간한테 맡겨야죠. 맡겼을 때 어떤 문제 발생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그래서 항상 민간에서 맡겼을 때 문제 등이 발생한다. 이 말 나왔을 때 공영개발이에요. 그건 좀 이따 문제 풀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 좀 아시고 있죠. 두 번째 할 게 뭐 있냐? 우리 전에 정책에서 보니까 매수 방식과 뭐죠? 환지 요 두 개 차이 했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문제 보니까 이게 꽤 시험 많이 나온다고요. 매수란 말 뜻이 뭐요? 개발하기 전에 시행사가 그 땅을 미리 매입하는 거지. 그러니까 미리 매입하다 보니까 결국은 얘는 가장 큰 단점이 초기 사업비가 뭐합니까? 많이 들더라.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런데 그 반대 거꾸로 뭐 있습니까? 개발 후에 땅값 올라가지. 올라가면 그 이익은 좀 누가 챙깁니까? 사업주입니까? 우리 보통 이 매수의 가장 기본은 공영개발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건 뭐 있습니까? 개발 이익을 갖다가 충분히 뭐요? 환수할 수 있다. 환수가 충분하다. 이 말 들어야 되죠. 이런 게 가장 기본 특징이라고. 물론 그 외에 다른 특징이 가장 중요한 이 두 개요. 물론 우리 공영개발은 이중각이 발생하지. 이중각이 뭐냐? 결국은 땅을 처분할 때 뭐 있습니까? 원칙은 채권 입찰제로 처분하되 다만 국가 이용시는 뭐 있습니까? 예, 조성 원가를 공급하죠. 그래서 얘는 항상 이중가격이 존재한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환지 방식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자, 첫 번째 소유권 변동이 있습니까? 없죠. 원주인이 갖고 있는 땅을 가지고 개발한 후에 원래 있는 주인한테 돌려준다고 이게 환지인데 환지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이 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원래 소유주를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뭐 있습니까? 소유권 변동 없다 보니까 원 소유자를 갖다가 너무 보호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 쓰는가 하면요. 이거 아닙니까? 개발되기 전에 있는 땅값은 싼데 개발 후에 땅값 올라간다죠? 올라간 이익을 결국은 누가 가져갑니까? 원래 주인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또한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갖다가 그만큼 반영하죠. 왜? 소유권 자체 원래 주인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때 가장 큰 맹점이 보니까 이 땅값이 올라갔을 때 이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문제 발생한다고 이게 하는데 항상 환지 방식은 개발이익을 환수하죠. 뭐를 통해서? 간보일. 우리 여러분 채비지가 뭔지 알지? 채비지를 만든 환지 방식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업체가 이 개발한 후에 비용 등을 땅으로 대체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채비지인데 이거 이외에 간보일로서 개발을 환수하지만 이게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못하더라. 그죠? 이런 특징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자, 그리고 사실은 중요한 게 민간 개발 방식이 중요하죠. 그래서 민간 개발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거 암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주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합작할 수도 있고, 아예 맡길 수 있지. 그러니까 주인이 직접 한다, 이게 뭐요? 자체 개발 방식. 두 번째 업자하고 합작하죠? 공동 개발 방식. 마지막에 아예 맡기지. 뭘 맡겨? 토지를 맡긴다. 신탁 방식.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주 자체 개발 방식은 말 그대로 뭐 있습니까? 모든 걸 전부 다 누가 한다? 지주가. 이 말 뜻은 뭐 있습니까? 분양이든지
대출이든지 수익이든지 책임이든지 위험이든지 하여튼 이런 모든 걸 전부 다 지주가 몽땅 다 하는 걸 가지고 다른 말로 지주 자체다. 혹시 지주 공동에 대한 개념이 나오면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공동은 토지는 누가 제공하지? 개발업자는 뭘 제공합니까? 자기만 알고 있는 노하우죠. 그죠? 노하우를 제공한다. 이 말 나오면 이건 당연히 지주 공동 개발 방식입니다. 근데 지주 공동 이 방식이 꽤 많지만 우리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가 동가 교환 방식. 두 번째가 맡기지. 뭐를? 사업권, 개발권을 갖다가 맡긴다, 수탁, 위탁이지. 자, 그러면 현재 정가 교환식은 말 그대로 동일하게 갖는 거 아닙니까? 동일한 비율을 갖는 거예요. 이 말은 동일한 비율을 가질 때 반드시 투자할 때도 얘들 뭐 동일한 비율을 투자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지주는 땅을 주고 이 개발업자는 단순하게 집만 짓는 게 아니라 자기 돈을 자기 돈을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돈을 지급해서 얘가 건물 짓는 거라면 그러면 나중에 분배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핵심이에요. 업자는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완성된 후에 얘를 항상 이제 분배하는데 투자한 대가만큼 뭐 있습니까? 지분 형태로서 분배받는다. 이렇게 하시고요. 사업 수탁은 말 그대로 뭐 있습니까? 사업권을 맡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은 현재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주인데 우리 지주를 보통 뭐라 하죠? 위탁자죠. 그 다음에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업자를 보통 뭐라 합니까? 신탁회사 또는 뭐라 합니까? 받는다. 수탁. 신탁회사 또는 수탁자입니다. 해서 제일 중요한 게 맡긴다. 사업권을. 이 말은 뭐 있습니까? 개발만 할 수 있는 개발권만 이렇게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현재 이 땅에 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 지주한테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지주한테 있으면 항상 돈을 빌려갈 때도 뭐 있으면 소유권자 명의입니다. 대출 명의라든지 아파트 분양할 때 명의는 항상 소유권자 명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결과 이 모든 건 좀 누가 한다? 지주가 갖고 있더라. 그러면 이때 뭐 있습니까? 얘가 돈을 대출받아서 돈을 준다는 거. 주면 얘가 건물 짓죠? 지으면 이 건물 그대로 뭡니까? 넘겨주죠. 여기 있는 우리가 알고 위탁자한테. 다만 여기 있는 수탁자는 뭐만 합니까? 건물을 지었던 만큼 지었던 대가 수수료를 갖다 받든지 아니면 항상 이 분쟁이 여기서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수료 딱 나오지. 나오면 전부 다 사업수탁이야. 볼 거 없이. 그러면 비교할 게 뭐냐? 요 두 개. 얘는 모든 걸 누가 합니까? 지주지. 얘는 단지 딱 한 개만. 개발만 얘가 해요. 개발만. 얘가 하고 나머지 몽땅 다 얘 책임이야. 그러니까 명의든 대출이든 분양이든 수익이든 모든 위험이든 전부 얘가 다 책임진다. 그러니까 수익도 얘 몫이야. 수익도. 그죠? 그래 보시고 토지 신탁이란 말은 결국 뭐 있으면 이 말은 땅을 맡기는 거지. 그러니까 위탁자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수탁자가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게 넘어가잖아. 어떤 게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이. 넘어감과 동시에는 반대 급부 대가 받죠? 나중에 개발한 후에 수익을 돌려준다는 수익 정권을 발행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이 소유권이 넘어간 결과 이 명의는 현재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제? 수탁자 명의에 있습니다. 수탁자. 열어보시면 돼요. 물론 나중에 개발한 후에 나오는 수익에 따라 배당할 수 있는 실적 배당주의인데 그냥 넘어가시고 이렇게 크게 네 개를 딱 정리하시라고 하시고 있죠. 한 개 더 본다면 이제 이런 것도 가끔 시험 내는데 차지 방식. 차지는 땅을 빌린다 이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 차지 아닙니까? 임대인이 있으면 여기서 임차인이 이 땅을 임대 얻어서 있죠. 자기 돈을 투자해서 건물 짓죠. 지어서 임대 기간 동안 계속해서 꼬박꼬박 이용하면서 지대내고 있습니다. 있는데 계약이 종료되어지면 이제 마지막 임대인이 중요한데 어쨌든 자, 이때 땅은 원래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상으로 넘어가죠. 근데 건물은 누가 지었습니까? 임차인이 지었기 때문에 현 시가대로 이건 양도한다. 유상양도입니다. 요거 아세요? 거기 신차된 특징 알지 말고 이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아마 거기 내용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사실은. 요 전체를 묶어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풀 건데요. 22번. 자, 22번요. 내용은 다 보지 말고 거기서 우리 보니까 한 개만 정리하시면 되겠는데 22번은 4번. 요 4번은 과거에 딱 한 번 시험 나왔던 건데 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 방식은 시행 방법대로 올 수 있는 재개발 4개 있어요. 그 중에 철거 재개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계량 재개발도 있습니다. 문제는 요 2개 마시면 돼. 보전과 뭐 있습니까? 수복 요 2개 마시면 되죠. 자, 둘 다 보니까 하자 제거인데 보전은 사전적 하자 제거고 수복은 뭐 있습니까? 수복이 일본식 영어 좀 우리말로 번역 회복 같은 말이니까 이건 사후적 하자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라고. 그러니까 얘는 수복은 항상 뭐 있습니까?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발생했던 하자 제거할래 앞으로 발생한 하자 제거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내용 보니까요. 기존 시를 확장 개선 또는 첨가한다. 이건 계량이네. 그러니까 계량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리모델링. 계량이 이거죠. 주변 환경과 서로 비교했을 때 내 건물 뒤떨어지지. 그러니까 뒤떨어진 정계 측정을 하는 게 뭐냐? 이게 다른 말로 계량입니다. 그런 건데 어쨌든 수복은 가장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불량 노후 또는 불량 발생한 걸 제거한다 이 말 나오죠. 나올 때부터 이거 수복인데 원래 이게 우리말로 쓰면 회복. 보통 회복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그다음 실제 이제 23번부터 문제 풉니다. 이때 제가 하나 중요한 거 빠져먹네. 뭘 빠져먹는가 하면요. 덩가 교환 방식은 다시 크게 2가지 방식이 있죠. 자, 공사비를 갖다가 뭐로? 대물로 받는 방식. 물건 받는 방식. 또 공사비를 뭐로? 분양금 공사비 지급 방식이죠. 요건 결국 뭐 있습니까? 돈으로 받는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청업체가 어떤 이 하청에 있으면요. 아파트 받을래 돈 받을 그 차이입니다. 아파트 받으면 이건 대물이고 그 다음에 돈 받으면 분양금, 이 공사비 지급 변제 방식이에요. 일단 오래 하시면서 자 1번 가보겠습니다. 23번 1번 공사비를 분양금을 정산한 방식이 벌써 뭐예요? 공사비, 분양금, 정산 방식이죠. 사업 시행은 누가 합니까? 건설회사가. 이건 누가 챙깁니까? 그렇습니까? 보세요. 아니 현재 동가교환세가 아니야? 4번 누가 해? 시행사가 하잖아 분명히. 하는데 2건 이 말 분배받는 거지. 그죠? 받는데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하청업체 뭘 받는 거예요? 돈을 받는 거예요. 돈으로. 그냥 그 차이입니다. 자 2번 토지신탁에서는 신탁 나있지. 신탁에서가 직접 부동산을 개발하여 임차하고 소유자는 뭐 있습니까? 사용료로 높은 지급을 지불한다. 이건 무슨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신탁회사가 직접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임차하여 하고 소유자가 뭐 있으면 사용료 지대받는다. 이런 게 뭐냐 다른 말로 차지 방식. 차지. 신탁 방식 무조건 뭐 나야 됩니까?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뭐 나야 됩니까? 넘겨준다. 소유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유권 넘겨준다. 2번, 3번 갑니다. 사업수탁은 소유자 명의는 누구요? 사업점은 토지 소유자 명의로 하고 개발 지분은 소유자와 업자가 공유합니까? 소유자 몫입니까? 얘는 무조건 뭐지? 얘는 오직 얘한테 주는 것은 스스로 주는 거지. 나머지 모든 권리 얘한테 있는 거예요. 수익은 업자가 아니고 위탁자, 토지 소유자가 다 가져간다고. 자, 그 다음요. 거기 있는 4번 소유 자체 개발 사업이지. 모든 건 누가 다 챙겨. 전부 다 소유자지. 절대 뭐 있으면 업자 쓰면 안 돼. 얘가 맞는 거네. 5번 가볼까요? 덩가 교환식 끝에 뭐 나 있어? 수수료 나 있지. 나오는 순간 무조건 뭐 사업 위탁, 사업 수탁 방식이야. 우리 밑에 5번은 뭐 있습니까? 토지신탁 이거 아니에요? 근데 해설 잘못됐습니다. 무조건 사업 수탁 방식이 뭐 있습니까? 수시로 문제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요. 1번 갑니다. 공동개발 방식은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요? 위험이 분산된다. 2번 신탁은 자금 누가 끌어오지? 신탁 개발업자, 수탁자, 신탁회사, 그지? 요거 얘가 좀 소유권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금 끌어오고 예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탁자 같은 말이 저기 있지만 신탁회사, 개발업자 같은 말이에요. 자, 오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사업 수탁 방식은 수탁입니다. 사건 넘겨서 소유권 그대로 있어야 되지.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업자는 개발 부동산에 대해서 지분 갖습니까? 수수료 받는 거지. 그 다음에 4번요. 토지 신탁 경우는 반드시 뭐 한다고? 소유권. 무조건 넘어간다. 그게 중요한 거죠. 수익 정권 발행해야 된다고 그죠? 자, 5번 가볼게요. 자체 개발 방식이죠. 나오던 무조건 모든 건 누구? 소유자 명의. 그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이 뭐죠? 이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방식은 뭐 여러분 집지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렇게 하지? 그죠? 자, 그 다음. 오케이. 자, 25번에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 있는 5번 하고자 하는 거예요. 뒤에 그런 설명 쫙 들으면서 있죠. 요걸 같이 뭐 어떻게 쓰는지 압니까? 공영개발 대신 덩가교환식 또는 지주 자체 개발 방식 이렇게 나온다고. 어떻게 판단하는가면요. 자, 시장 실패 나 있지. 자,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은 민간 경제 부동산 등을 맡게 되니까 문제 발생했네. 그거 누가 개입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 풀 때. 그래서 이런 게 국가에서 관여한다 해서 공영개발, 공공개발이라는 용어 쓴다고. 다시, 자, 거긴 2번 문제요. 2번 컨소시엄 나오지. 나오는 순간 무조건 법인간, 합작한다. 이런 거 마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봐볼까요? 그러니까 컨소시엄 이 말입니다. 이거 잠시 보세요. 우리 토지 신탁은 보통 있죠. 작은 건물을 보통 하거든요. 혼자서. 근데 몇백만 평 하면요. 이거 혼자 못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 법인이 공동 출자해서 개발시키는 방식이 곧 컨소시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큰 특징이 뭐 있어요? 여러 업체가 같이 공동 출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험도 분산되지만 가장 큰 게 협상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조정할 필요 있거든요. 자, 봐보겠습니다, 이제. 사업의 안정성 확보란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사업 시행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출자 시에는 상호 이해 조정이 필요하며 되겠습니까? 책임 회피 현상이 있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맞죠? 그죠? 자, 오래 보시고.
그 다음에 25번에 4번요. 4번. 환지 방식. 환지는 반드시 개발한 후에 토지를 돌려줍니까? 매각합니까? 돌려준다. 뒷장 가볼까요? 자, 뒷장에, 저기 있는 이제 쭉 넘어가서 8번. 28번. 핵심이 항상 이런 거 나면 밑에 있는 내용 보지 말고 위에 있는 첫 번째 내용 가지고 결정하셔야 돼. 택지가 개발되기 전에 토지 위치 등등 쭉 고려해서 개발된 후에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한테 재분배 돌려준다. 환지, 그죠? 자, 29, 그 다음에 30, 31 요거 할 겁니다. 자, 29 이런 건요. 지문상 책에는 많이 뜨고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나오면 뭐냐? 이 글자를 내가 어떤 순서대로 해석할래? 요 차이, 요 차이. 이건 내가 총 5개요. 그러니까 B는 뭐요? 빌더, 이게 뭐죠? 건설, 건축이죠. T는 트랜스퍼에 대한 약자입니까? 트랜스퍼. 양도, 이전, 기속 이런 말이죠. 이건 임대, 리스. operate, 운영이죠. own이 있는데 여기에 소유. 자, 근데 조심할 건 여러분들 이 o를 쓴 경우는 딱 하나야, 하나. 한 군데만 쓰게 돼 있어. BOOT일 때만 요거를 쓰게 돼 있어. 나머지 o는 전부 다 operate야. 몽땅 다. 지금 쓰고 있는 요 o란 것은 뭐요? 여기에 on, 뒤에 o가 operator야. 보통 정확한 말은 BOT인데 T를 빼버려 보통 BO라 쓴답니다. 쓸 때. 그래서 이래 보시면 돼. 이거는 자 보세요. 민간이 건설 도로 건설했습니다. 해서 계약 기간 동안 그 민간인 소유권 주인 행세 하면서 운영한 후에 수익을 챙기고 계약 기간 끝나면 소유권 넘겨준다. 이게 BOT라고. 나머지는 이건 조합인데요. BTO가 나올 수 있고 BOT가 나올 수 있고 BTL이 나올 수 있고 BLT가 나올 수 있죠. 그죠? 결국은 순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BTO는 뭐예요? 민간이 도로를 건설해서 국가한테 소유권 넘겨준 상태 오퍼레이터 운영의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얘는 뭐 있습니까? 민간이 도로 만들고 운영한 후에 소유권 넘겨준 거고 얘는 뭐 있습니까? 민간이 건설해서 국가한테 소유권 넘겨주고 국가한테 월세 받는 거야. 얘는 뭐 있습니까? 민간이 건설해서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챙기고 마지막 소유권 넘겨준다. 그런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개념이니까 어느 순서를 할래? 이거 마시면 돼요. 키워드만 갖고 가시면 금방 문제 풀 수 있다고요. 따라서 일단 거기 있는 29번 가보니까 그럼 이건 절대 문제 풀 때 있죠. 좀 조심할 건 가끔 이것이 문제 있더라고요. 뭐 도로 건설할 때 뭘 쓴다. 또 기숙사 할 때 뭘 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건 국가하고 민간이 협상 조건 차이야. 나보가려면 저는 무조건 이거 합니다. BTL. 왜? 만들어지고 국가한테 따박따박 월세 받고 있는데 얼마 좋아. 이런 건 내가 직접 운영해야 되거든. 골 아프게. 이거 안 한단 말이야 분명히. 그래서 누구든지 항상 계약할 때 이걸 하고 싶어 해. 하지만 국가 약 먹었으면 이수게. 그지? 그러니까 좀 운영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식 일을 바꾼다. 이거. 그래서 우리 보통 도로 같은 거 보통 이런 방식 많이 취하거든. 이 방식 많이 취하네. 보통 BTO 같은 것은요. 개인이 했을 때 이게 횡포가 심한 게 있어. 특히 전력 같은 거. 우리 상수도 같은 거 있지. 이런 거는 뭐 있습니까? 통제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BTO는 뭔가 하면 민간의 상수도 만들면요. BOT라면 가장 큰 단점이고요. 어떤 단점이건 운영할 때 뭐 국가가 관여 못 하거든, 이거. 왜냐면 소유권이 현재 없거든, 이게. 없으면 뭐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서울시에 상수했을 때 많은 사람이 이용했을 때 비용하고 원주시에 상수 만들었어. 했을 때 그 수도비 같을까, 이거? 네? 서울시는 쪽수가 많잖아.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된다고. 원주는 다행히 조금 더 시골 가보죠. 시골 가면 뭐 사람 있습니까?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국가에서 통제를 요하는 게 있어. 가장 큰 게 전력 같은 거, 상수도 같은 거. 이런 건 보통 비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비표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어느 게 어느 방식 쓰면 안 돼. 그건 협상 조건 차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뭐 했습니까? MB 정부가 이 상수도가 이거 하려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건 완전 미친 거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서울의 사람들은 어닥 쪽수많으니까 수도세가 싸단 말이야. 농촌 사람 얼마 안 돼. 그 비용 다 전가를 보자고. 그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한다는 자체가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도 사실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이게 도로도. 우리 저기 민자도로 전 뭐야? 민자도로 전 대부분 BOT거든. 민자도로가 왜 우리 강원도가 민자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엄청 비싸죠. 안 비쌉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서울도 뭐 서울의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거리가 32km야. 통행료가 7,800원인가 될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요, 서울서 저기 대전까지 가는 거리라고. 아니, 카메라 있으니까 말 그냥 끝낼게요. 얼마나 이게 철했으면 그걸 하겠습니까? 그냥 다 처먹였을 거 아니에요. 자, 245페이지 29번요. 키워드 갑니다. 중공이 키워드야. 빌더. 그 다음에 정보 등의 기속이 트랜스퍼지 T. 그것도 운영권 오퍼레이터. 이렇게 키워드를 갖고 가시라고. 자, 뒷장 가보겠습니다. 30번. 기억번. 자, 개발의 시설의 소유권은 중공과 동시에 공공기속. 중공 나 있지? 빌더. 기속이 트랜스퍼거든요. 그래서 쭉 일정 기간 사업, 시설 관리 5년을 가지며 임차한다. 임차 핵심 키워드예요. 5년간이고 임차는 당연히 5년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건 BTL이고 니은번 뭐 있습니까? 시설 건설이 빌더지. 양도란 말 나있죠. 트랜스퍼 5년권을 가지고 운영한다. 운영권 오퍼레이트에서 BTO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자, 31번 갑니다. 31번에 보니까요. 2번 가볼게. 31번에 2번. 자, 2번 보니까 첫 번째 중공 빌더.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온. 그 다음에 시설의 수익을 가진 후에 일정 기한 경과의 소유권 등을 국가에 기속한 기속이 T지? 그래서 BOT인데 정확한 말에 BOT 쓰면 틀려 이거. 왠지 압니까? 이런 보세요. 자, 잠시. 이거 아니에요? 아니, 나 현재 건물 지었어. 내가 소유권 갖고 있는 거야. 30년 소유권 넘겨줬어. 그래서 나는 어디 수익 창출한대? 내가 어디 지금 수익 창출해야 됩니까? 말뜻이 뭐예요? 이 말은 내가 건물 지어서 내가 소유권 갖고 있다 그냥 국가 넘겨줬다고 말뜻이. 이건 아무 의미 없잖아. 결국은 뭐예요? 소유 목적이 뭔데? 소유해서 그 다음에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 그래서 거기 있는 말뜻이 뭐냐?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여기 own이지. 시설의 수익을 가진다. 이게 오퍼레이터 이게. 그래서 정확한 말은 BOOT라고 정확한 말은. 근데 통상적으로 O를 빼버리고 하는 경우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여보 잠시 보세요. 요거하고 요 방식으로 좀 강화된 게 요거라고. 응? 단순하게 BOT를 쓰면 이건 이 소유권 자체가 없거든 현재. 없는 결과 어떤 강력한 어떤 제재를 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어. 그러니까 이 원주의나 소유권을 더 강하게 줌에 따라서 뭐 있습니까? 더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게 있다고. 그래서 요 두 개 차이는 뭔가 하면 얘보다 좀 더 강한 어떤 권한을 주어서 얘가 더 높은 수익을 창출을 만들어준 게 이게 BOT라고. 자, 그 다음요. 3번. 자, 시설을 중공이 빌더지. 지자체한테 이전, 트랜스퍼지. 끝에 임대나 있지. 리스지.
BTL. 4번 준공 빌더, 기속 트랜스퍼, 운영권 오퍼레이터. 그죠? 마지막에 준공 빌더, 소유권 온, 운영권 오퍼레이터 해서 BOO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일단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넘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항상 요 자체를 묶어서 한 문제를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 보시고 이제 감정평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좀 편하게 가시려면 미리 감정평가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 하셔야지 다음 주에 가서 내용이 좀 적어진다고요. 자, 일단 감정평가도 실제 우리 오늘 할 것은요, 이게 시험에 잘, 이래 보셔야 됩니다. 감정평가 매년 한 6개가 보통 시험 딱 정의 6개 나오게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보통 7개 정도를 강의하거든요. 정 무슨 말인가? 첫 번째 보니까 지역 분석과 무슨 분석.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격 뭐 있습니까? 재원칙. 세 번째 감정평가 3방식이 가격 구해주는 방식 3가지 방식이 있죠. 옆집에 있는 물건과 비교한다. 거래된 사례와 비교해서 내 건물 가격한다. 거래사의 비교법. 이 건물 짓는 비용을 통해서 한다. 원가법이죠. 이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이 건물 가격 구한다. 수익하는 법이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이 3가지 방식이라고요. 얘가 각각이 무조건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고, 나머지 4번째 보니까 물건별 감정평가 있죠. 이건 쉬운 거죠. 어떤 물건 무슨 평가 딱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 항상 가격은 대외적으로 알리죠. 땅값 같은 거. 그래서 가격 공시 제도가 있어요. 물론 여기 이 가격 공시 제도가 보니까 25회 때 여기 3개 나왔죠? 26회 때 여기 1개 나왔죠? 근데 사실 이게 매년마다 시험 날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이 그만큼 중요한, 별로 안 중요해, 이거. 근데 이걸 대충 낸 걸 알아보니까 요거 3개 낸 건요, 요거 옛날에 법이 바뀌었거든. 3년 전에. 바뀌면서 거기에 주관했던 이 사람이 있어. 걔가 이거 시험 냈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지자랑한 거죠. 그래서 이걸 3개 낸 거예요. 이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왜? 얘가 훨씬 더 중요한데. 평가의 꽃은 이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원래도 이게 또 바뀌었다면 한 개 더. 그지? 바뀌었어. 그러니까 우린 과거에 뭐 했습니까? 토지 공시하고 주택 공시인데 이제는 비주거용 부동산도 공시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1개 나오겠다 생각하자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있는 이렇게 이게 총 7개거든 테마가. 7개 중에 보통 나오면요. 기본점은 다 나오지만 최소한 5개는 분명히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죠? 나오고 그 외에 나머지 하여튼 자질구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상한 게 있는데 그런데 보통 1개 정도 시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오늘 할 게 뭔가 하면 요거 뺀 나머지야. 요거 뺀 나머지 혹시나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있어요. 그런 거 위주로 할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데 250페이지요. 자, 항상 기억할 건 이겁니다. 감정평가된 가격을. 자, 이 말입니다. 우리 분명히 감정평가할 때 3년 전에 평가할 때 현재 평가할 때 이 건물 가격 같습니까? 다 틀리죠. 그래서 우리 항상 감정평가 보고서 보면 딱 써놨습니다. 이 물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평가에 그 날짜를 반드시 정해져 쓰게 돼 있다고. 여기에 뭐냐? 평가에 대한 기준이 된 시점이라고. 그래서 항상 감정평가된 가격은 기준 시점 가격입니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준 시점 가격. 절대 요 말 대신 현재 시점, 가격 시점
이런 동대의 말을 쓰면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요. 분명히 우리 법 조문상 나 있죠. 기준 시점은 언제라고? 그렇지. 가격 조사 완료일로 한다. 한 날로 한다. 절대 어뢰 한 날도 아니야. 이 말 대신 어뢰 한 날이란지 또는 평가를 갖다 시작한 날이란지 보고서를 어떻게 한 날 이런 건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응? 그럼 결국은 가격서 언제 했니 이게 중요한데 어뢰냐 보니까 뭐 있습니까? 이 물건 평가해둘래 3년 전으로. 응? 이 물건 평가해둘래 3년 후에 이런 건물 지을 걸 가정해서. 아니면 이 물건 평가해둘래 현재 있는 이 건물 평가해둘래. 그러면 평가에 대한 시점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가격 시점은 가격 조사 완료인데 다만 이 말 꼭 아셔야 돼. 가격 조사가 가능한 날이야. 가격 조사 가능한 날일 때 그 날짜에 평가할 수 있어. 이 말은 미리 정해진 시점은 과거가 될 수도 있고 뭐 있습니까? 현재가 될 수도 있고 또요 미래가 될 수 있는데 미리 정해진 경우는 그 날짜의 평가가 가능할 때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과거에 있는 평가는 무슨 평가를 하지? 소급평가. 현재 있는 평가는 현재 있는 상황 아니야.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한 준말이 뭐죠? 현황이지, 현황. 있는 것을 평가하는 거니까. 기한부란 것은 자 미래에 있는 평가는 두 개 있죠. 기한부 평가와 뭐 있습니까? 조건부 평가. 그래서 두 개를 굳이 구분하면 이 말 아닙니까? 기한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 시는 잘 알고 있지만 시간만 경과되면 올 수 있는 것, 확실성 있는 미래고 조건부는 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불확실성이죠. 근데 우리 참고로 항상 조건은 무조건 일본식 용어에서는 상정이란 용어, 상정. 상정이 우리말로 가정을 둔다 이 말이니까. 그래서 어떤 걸 가정을 둔다 쓰면 전부 다 이건 조건부 평가 속에 포함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요. 네, 물건별 평가인데, 물건별. 자, 이때 보니까 평가 분류상인데요. 분류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제. 4개 필지, 지번 1번, 2번, 3번, 4번 지번이 있습니다. 있으면 원칙은 필지마다 평가합니까? 아니면 이 4개를 다 묶어 평가합니까? 원칙은. 각각에 있는 소유권자마다 따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칙은 뭐 있습니까? 각 필지마다 하라. 즉 물건마다 개별 평가하라. 그러나 예배가 있어요. 자, 정리 한번 볼게요. 이제 예배.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현재 이걸 감정평가해 보는 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지번 1번은 110만 원, 지번 2번은 140만 원, 지번 4번 140만 원, 지번 3번은 요만큼은 200만 원, 요만큼은 130만 원이야. 이런 경우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자, 지번 2번과 4번은 뭐야? 같은 땅값이지 이거. 굳이 분류해 평가할 필요 있어? 그냥 묶어서 평가하라. 묶는다 이 말은 뭐냐? 일괄. 일괄은 반드시 물건 몇 개 나와야 돼? 둘 이상만 나오면 돼. 뒷말 알 필요 없어. 원래 뒷말 이 말 나오거든요. 둘 이상 물건이 있을 때 일체로 이용되거나 용도상 불가능 관계에 있을 때 일괄 평가할 수 있는 걸 알 필요 없어. 무조건 둘 이상 나오지. 일괄 평가야. 그러면 여기 있는 지번 3번은 한 개 필지인데 땅값 2개 있잖아. 이거 묶어서 평가 못 한다고. 그죠? 쪼개라 이거. 분리해서 평가해, 분리해서. 이런 걸 말합니까? 예, 구분하여 평가한다. 자, 왜 구분시킵니까? 땅값 다르니까. 물건 몇 개인데? 한 개의 물건에 가치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반드시 구분하여 평가한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 암기할 때 가구 이렇게 암기하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부분평가. 사실 여러분 공부할 때 요거까지 하시면 돼요. 부분. 부분 반대가 뭐지? 반대. 전체. 이런 경우 있죠? 한 필지 있어. 있는데 보니까 이 땅이 요만큼 도로에 수용된대, 도로에. 다 평가할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항상 나오거든. 일부분을 평가한다. 요 말은 일부분. 이런 거 마시면 돼. 근데 가끔 보니까 이제 우리 모의고사 등의 직구전 장난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1번식 있는 평가 같이 비교한다고. 이 독립평가란 말, 독립평가. 요거 두 개 같이 비교하셔야 돼. 부분과 독립은 약간 차이 있습니다. 자, 독립과 이제 부분을 딱 물으면요. 항상 요거 물어. 기본 전제가 복합 부동산이 있는데, 둘 다 있죠. 토지로 평가한다, 토지. 응? 토지로 평가하겠다. 자, 이 말이거든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토지를 둘 다 평가하겠대 하는데 부분은 있는 상태 그대로 놓아두고 토지 평가라는 방식이고 독립은 비록 토지 위에 건물이 있지만 건물이 없는 걸 가지고 빈 땅으로 평가하는 게 이게 독립이야. 고지 구분한다면. 얘는 뭐 있습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거지. 건부지로 평가한다 이 말이고. 얘는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나지로 평가한다 이 말인데 우리 보통 이 말 대신 뭐 있습니다. 나지일 걸 가정을 둔다. 가정 상정이지. 나지 상정 평가를 용어 쓴다. 그래서 이런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나머지는요. 뭐 크게 의미를 두지 말라고. 물론 그 위에 뭐 있어 보니까 가치, 가격, 가치에 대한 구분 이런 거 시험 나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 나기 좀 힘들 거예요. 왜? 책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건 사실 큰 의미 갖지 말고 이런 쪽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봤으면 지금부터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저기 있는 250페이지 있는 문제 2번. 자, 2번 1번 갑니다. 현황이 나오지. 나오면 가장 중요한 건 이용 상황을 공법상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한다 이거예요. 있는 상태로 평가합니다. 다만 조심할 거 뭐 있습니까? 불법적 이용은 일시적 이용 제한됩니다. 제외된다고. 그 관료 속에 불법적 이용 또는 일시적 이용은 제외된다 써야 됩니다. 얘는 이거 장난친 것 같은데 보니까. 자, 2번 갑니다. 기한불안 미래 확실한 시점이 있죠. 3번은 뭐 조건부 나 있는데 조건 항상 뭐 있습니까? 실제와 다르다 가정하거나. 자, 가정 나 있지. 그게 조건이야, 그게. 그대로. 4번 속어본 뭐죠? 과거. 그 다음에 5번은 그냥 넘어가세요. 5번 이 말이거든요. 자, 보세요. 이거 무슨 평가지? 원주시가 바다라면 평당 10만 원. 무슨 평가? 원주시가 바다라면 평당 10만 원. 바다라면 확률 아니야. 바다가 되어지니까 이건 기한부야. 그지? 바다가 되어진다면 이건 조건이라고. 응? 원주시가 바다가 되어진다면 평당 20 조건부지. 근데 이건 있을 수 있어? 그런 건 하지 말은 뜻이야. 응? 5번이. 있을 수 없는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뜻인데 그냥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거기 있는 3번을 제가 좀 정리할 건데요. 3번. 특히 이렇게 이제 서로 비교하시는데요. 한 3개 정도만 정리할게요. 개념 묻는 건데, 첫 번째 공인평가 반대가 공적평가요. 간단합니다. 공인은 사람이라는 거, 공적,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뭐 있습니까? 개인한테 자격이 부여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평가하는 게 여기 공평가예요. 공적은
절대 개인이 평가하지 못하고 국가의 특정 기관이야. 기관에서 평가한 곧 이 공적인데 한국은 공적 없어. 즉 한국은 반드시 감정평가사만이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영국계 옛날 지배받았던 아시아 쪽에 보면 홍콩, 대만, 필리핀 이런 데는 전부 공적평가야. 걔들은 감정평가사가 없어. 국가의 특정 기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나오거든 무조건 한국은 공인평가예요. 이런 건 쓰면 안 돼. 응? 물론 한국도 공적평가 쓰는 경우 딱 하나 있어. 표준지 공시가 누가 평가하지? 표준지 공시가 평가사하지. 그죠? 개별 공시가 누가 평가해? 시군구에 있는 공무원들이지. 그게 뭐냐? 그게 공적평가야. 응? 개인에게 자격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특정 기관을 평가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필수평가하고 임의평가요. 필수는 어떤 사건에서는 반드시 평가에서는 의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정부 관련돼 있는 모든 건 전부 다 필수평가요. 경매란지, 공매란지, 소송 같은 게 있죠. 이거 전부 다 공적평가입니다. 저 필수평가인데 임의평가는 평가사한테 의뢰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개인 간의 어떤 관계이 대부분 임의평가거든요. 조심할 건 뭐 있으면 여기서 은행들의 담보대출이 있죠. 이 담보평가 이건 무조건 임의평가야. 이건 좀 조심하라고. 담보평가는. 자, 그 다음에 일단 요 정도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설명하면 쭉 이해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있습니까? 이런 법정평가하고 뭐 있습니까? 비법정평가. 법으로 정해진 건 평가 안 돼. 정해진 대로. 비법정, 지 마음대로 평가 안 돼. 응? 그래 그냥 번역하시라고. 자, 일단 그래 보시고 예. 3번 1번 갑니다. 임의평가란 것은 자유의사에 따라 평가되는데 거기 있는 보상, 경매, 과세, 그 다음 표준지 공시가 있죠. 이건 전 뭐예요? 필수평가예요. 필수평가. 2번 갑니다. 부분 나있지. 나오는 순간 무조건 일부분 나야 돼. 나와 있습니까? 3번 법정 나있지. 예, 법으로 정해져야 돼. 법률, 두째 줄 끝에 있지. 법률로 규정해놓고. 3번, 4번 구분평가는 반드시 물건 몇 개? 한 개. 왜? 가치 다르니까. 자, 5번째 일괄 물건 몇 개? 2개. 그죠? 자, 그 다음에 예, 문제 4번도 개별 공식 공적인데 그냥 넘어가시고 2번 한 필지 여러 객지 땅값 여러 개 있는 거지. 그럼 뭐요? 구분평가. 자, 그 다음에 4번요. 건부지 감정평가 시 건부 감가를 고려한다. 이 건부지를 그냥 보세요. 건부지 토지에 건물이 있는 거 아니야? 그냥 그대로 평가했잖아요. 이거. 결국은 얘는 부분평가이면서 무슨 평가?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했거든? 현황평가라고. 거꾸로 여러분들 독립평가는 토지에 건물이 있는데 없는 걸 가정했지. 이런 게 독립은 조건부 평가야. 조건부. 그냥 넘어가세요. 어려면.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6번. 자, 6번은 중요한 것은 첫 번째 1번 갑니다. 기준 시점이라는 것은 평가액을 결정 기준이 된 날짜죠. 중요한 건 2번. 언제 한다고? 가격 조사 원리일. 자, 3번 기억하시라고. 기준시 미리 정해진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야. 이건 기억하시고 가능한 경우에 그 날짜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 보시고 나머지 그냥 통과하시고요. 자, 문제 8번, 9번, 10번 이런 건 저는 넘어갑니다. 쭉쭉쭉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뭐 있습니까? 여기부터 할 거예요. 20번부터 258페이지 있는 28번부터 할 겁니다. 나머지 중간에 있는 내용은 그냥 알아서 하세요. 크게 어떤 그게 시험 물론 나올 수는 있어. 근데 그것까지 하긴 뭐요? 시야버렸네. 이 7개가 훨씬 중요하거든. 아까 했던.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 이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거든. 떨어지게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라고.
자, 그래 하시고 나머지는 책 뒤에 있는 내용을 다음 주에 다 할게요. 자,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고. 자, 수고했습니다.